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상담이나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갑질 피해를 당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장치들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강지원 감정노동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객 등의 갑질로 인한 감정 노동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국민들의 공분도 이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감정 노동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유형은 유형별로 좀 다양한 편이기는 한데요. 네.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어떤 요청을 받는다던가 네. 아니면 과잉 친절을 요구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일과 상관없는 꾸밈 노동을 요구받기도 하고요. 네. 특히 여성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언이나 어떤 언어폭력과 같은 것이죠. 아니면은 성희롱과 같은 것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감정노동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상처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사람의 정신과 어떤 심리적인 내상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감정노동의 피해를 좀 빠르게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은 쉽게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이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불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내재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던져지는 문제다라고 인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심리적으로 내 개인적인 취약성이 너무 높아서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더 많은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님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억눌러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 감정을 참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 만연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어려워하시고요. 이런 감정 노동자가 조금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직접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저희 센터에서 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시다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골격계 통증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신체 통증을 네. 겪고 난 뒤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지 고민을 하다 나중에야 이제 내가 심리적 불안 때문에 몸이 아프구나 이렇게 네.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이제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된 심리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네. 홍보에 조금 치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홍보 사업이 집중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상담 사례가 조금 쌓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감정 노동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이 감정 노동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한국에서는 아마 2008년에 콜센터 여성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사고 파는 사회, 소비 사회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시는 서비스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대면과 비대면 구분 없이요. 콜센터나 경비원분들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서 마주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과 돌봄 영역이라던가 사회복지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배달기사분들 아니면 가사노동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네. 뭐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가전제품 설치를 도와주시는 분들, 대여 제품을 점검하러 집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감정노동자 직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감정 노동자분들이 지금 일하면서 겪는 고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앞서 뭐 갑질 피해를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 뭐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감정의 부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 자신이 겪고 있거나 느끼고 있는 감정을 무뎌지게 만드는 과정을 주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거든요. 네. 이제 상품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는 일종의 통제와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인사나 뭐 미소, 복장이나 아니면 말투, 목소리 톤에서도 그런 통제 규율을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갖는 감정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탈진이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뭐 자아 성취감이 감소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비인격화, 그러니까 로봇처럼 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강요받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엔 스트레스와 우울이라고 하는 영향이 생기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자의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요. 네. 업무상으로 이제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실제 자신의 감정과 외부적으로 오는 감정, 그러니까 표출해야 되는 감정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계속 겪게 되면 네. 일종의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 자신에게 상흔을 입히는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내상을 입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신체화의 증상과도 연결이 조금 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와도 연결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감정이 극도로 억압을 되거나 아니면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의 신체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게 무력화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호르몬의 영향이 이제 체내 균형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네. 신체화의 증상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난 2020년도죠. 도내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조례는 크게는 3가지 내용을 조금 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충청남도의 의무 사항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의 이제 의무, 그다음에 충남 도민의 책임, 세 번째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과 같은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크게 구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부터요. 감정 노동자의 고용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교육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매뉴얼을 배포하도록 조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그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노동조건 개선을 반영할 수 있게 네.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행정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조금 나열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보호조치의 종류를 나열하는 등 조금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조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가 실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에 한정을 해서 네. 그 감정노동자의 규모라던가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네. 올해 들어서 저희 센터의 감정노동자 권익지원과 관련된 팀이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면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영역에서는 이제 응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 요청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감정 노동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인프라 구축에 조금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네. 행정에서는 제도와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 그리고 그것을 정비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올 하반기일 7월부터는 감정 노동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던가 심리 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감정 노동자를 위한 그런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마련이 되고 네. 그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일터의 변화 그리고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와 캠페인이 동시에 조금 진행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변화를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노동권익센터에서 감정 노동자들 실태 조사도 진행을 했죠. 네, 우리 지금 도내 감정 노동자 현황은 어떻고 실제는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조사에서는요, 그 통계청이 발표했던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이에 따라서 네. 충남 지역의 감정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실제 충남 지역 전체 노동자 122만 명 중에 28%에 해당하는 34만 3천여 명 정도가 실제 감정 노동자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영역에서 실제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어떤 위험군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위험군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성별이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실제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별 분화가 이루어져서 저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 노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게 지역에서 진행했던 실태 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역별로 보면 고객 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 감정 부조화 및 손상 영역, 조직의 감시 및 모니터링, 조직의 지지 및 보호 체계에 대한 위험군이 대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고요. 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해서 보아도 전체 응답자의 30.5%가 고위험군으로 드러났고 네. 잠재적인 스트레스 위험군 같은 경우에도 61.6% 정도로 대부분 이제 심리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공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바라는 서비스의 질이 상향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친절과 봉사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조금 만연에 깔려 있어서 실제 공공 영역에 있는 감정노동 수행자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수치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었었고요. 네.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정책의 이제 실효성이라던가 체감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들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보면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있어야 된다, 노동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안이 전체 5점 만점에 4.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고요. 네.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한 그 처리 절차, 그다음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네. 뭐 업무 중지권 및 결정 권한과 같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된다.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순으로 대부분 다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적극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지역적으로 안착하는 작업이 필요하냐라고 네.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조사를 통해서 조금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 그리고 실제 우리 도내 현황은 어떻고 실태는 어떻고 지금 체감도까지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감정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까요? 우선은 감정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구체화되어야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각 기관이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강행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의 경우 아무리 지침과 안내서가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받을 수 있다, 나열을 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 노동자가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 문제들을 외부로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강요를 받거나 네. 아니면 이것이 업무 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네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폭력 상황에 노출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 노동자의 업무 중단과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와 업무 과정을 조금 분석을 하고 어떤 업무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촉발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들 이제 흔히들 아실 것 같은데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에 익숙하시다라고 하면 실제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 응대를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감정 노동자가 직접 겪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먼저 보호 요청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네.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보호 요청까지는 하기는 더욱 요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감정 노동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언제든 피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라고 네. 하는 인식 개선이 조금 일어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각 기관의 업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하고 네. 실제 개선할 사항들을 조금 찾아내어서 수행할 수 있는 조금 실효성 있는 어떤 감정노동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네. 절차를 조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관련 정책 수립을 논의하는 2022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올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2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네. 충남 노동권익센터에 이제 2022년에 감정노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 사항이 있었고요. 네.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심의 안건으로 삼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우선 올해 신설된 감정노동 권리지원팀의 그 운영과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요. 네. 장기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과 관련된 로드맵들을 조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노동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 연구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권익위원회 이제 위원분들을 몇몇 분을 포함을 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하고 지원 정책의 좀 기초를 설계하기 위한 그 기획이 조금 내용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초 설계와 운영 방침에 대한 세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공공을 넘어서 좀 민간의 영역까지 확장을 하고 충청남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체계 그리고 실행과 제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충청남도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21년 11월경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보면 정부의 책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신설이 되었어요.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직종과 직군을 살펴보면 그 고용의 형태도 사실은 직접 고용이거나 간접 고용,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충청남도가 조금 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역할을 조금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위한 제도를 조금 마련을 해야 되고요. 정책의 적극성과 구체성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감정노동은 엄연히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유해 인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함께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감정까지 조금 구매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노동자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품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지의 역할을 사업주나 관리자에게만 조금 맡기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논의하고자 하는 관심 그리고 노력이 조금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런 뭐 행정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지역 주민들 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도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 평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동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나 편견 속에 가려져 있는 노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희 충남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에 소외되고 드러나지 않은 노동자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조금 돌볼 수 있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감정노동자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요, 이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좀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네. 타인을 위한 미소나 웃음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소와 웃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 관련된 상담이나 아니면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 저희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노동자가 정말 편견에서 벗어나서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센터의 문을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지역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데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